1107년 아버지 숙종의 뒤를 이어 16대 국왕으로서 왕위에 오른 예종은 아버지가 착실히 준비하던 여진족 정벌의 꿈을 이루고자 대대적으로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국경에서 여진족의 도발이 끊이질 않는다는 보고를 받은 예종은 더 이상 여진족 토벌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윤관을 상원수, 오연총을 부원수로 삼고 17만에 달하는 별무반 대군을 두만강 유역으로 출정시키게 됩니다. 더불어 고려는 대규모의 군대가 움직이는 상황인데다 전쟁 양상 또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 전투력이 가장 강한 완안부 부족과는 최대한 부딪히지 않으면서 속전속결 기습작전으로 여진족을 토벌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윽고 국경지대에 도착한 윤관은 천리장성 근방에 살고 있는 여진족들에게 1차 여진정벌 때 완안부 여진족의 공격 소식을 고려에게 알려준 여진족 추장들을 다시 돌려보낼 테니 다같이 만나서 회포를 풀자며 회유하기 시작했고, 이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달려온 부족 추장들이 하나둘씩 고려 본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려는 여진족이 서로 싸우고 있다 한들 어차피 다 같은 여진족일 뿐이라며 이들이 술에 취한 틈을 타 전부 죽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술자리가 거하게 무르익을 무렵 병마판관 김부필과 병마녹사 척준경이 기회를 보다 이들을 모두 암살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 연회에 참가해 도망치다시피 간신히 살아남은 여진족 추장들은 고려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며 적개심으로 활활 불타오르기 시작했으며, 이들은 전쟁 양상의 판도를 가를 친고려파 여진족들이었음에도 고려는 이들을 회유하기는커녕 오히려 적으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이들이 한데 모여 고려에 항전하기로 다짐하면서 함흥에서 고려 대군과 여진족 간의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었는데, 비록 여진족의 규모가 고려군에 비해 적다고는 하나 여진족의 거침없는 기세로 인해 고려군도 쉽사리 성을 함락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전투가 길어지자 윤관은 척준경을 불러 성을 함락시킬 것을 명령하게 되고, 척준경은 칼 한 자루와 방패 하나를 들고 성벽을 올라타 여진족들을 쳐 죽이기 시작. 이러한 척준경의 모습을 본 고려군 본대의 사기가 오르며 마침내 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후 약 한 달 만에 근방의 여진족들을 토벌하며 영주, 웅주, 길주, 복주 등을 점령하고 방비를 튼튼히 하게 되면서 여진족의 침입에 대비해 토성을 쌓으니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윤관의 동북 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려는 영토를 확장하고 이를 개척하기 위해 고려 백성들 일부를 3인 정책이라 하여 그곳으로 이주시켜 정착하게끔 지원하게 되는데, 순식간에 고려에 의해 삶의 영토를 잃어버린 여진족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완안부 부족을 중심으로 여진족들은 고려군이 점령한 동북구성을 다시 공격하기 위해 결집하기 시작했고, 1108년 1월부터 1109년 5월까지 여진족은 동북구성 탈환을 위해, 고려군은 이러한 여진족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총 19번의 처절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1109년 여진족은 요충지였던 길주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총공격을 감행하게 되고, 이를 감당해내기 힘들었던 길주성을 구원하기 위해 부원수 오연총이 직접 병력을 이끌고 길주성을 구원하러 출병하게 됩니다. 하지만 길주성으로 가는 도중 공엄진에서 삼요아리가 이끄는 여진족 대부대를 만나게 되면서 한바탕 전투를 치르게 되니, 이 전투가 바로 고려군이 여진족에게 처참하게 패배했던 갈라수 전투였습니다. 이로 인해 여진족의 파상 공세를 이겨내기 위해 고려 조정은 윤관을 다시 급파하여 여진족을 상대하게 하였으나, 여진족은 고려에게 화친을 청하며 전쟁을 그만할 것을 요청하게 되고, 고려는 동북구성을 돌려주며 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북보다는 실이 더 많았던 제2차 여진정벌이었기 때문에 고려의 민심은 크게 기울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동북 구성을 돌려받은 여진족의 공격이 날로 강성해지며 그 와중에 완안부가 여진족을 통합하는 데에 성공, 제2차 여진정벌은 오히려 여진족의 금나라가 세워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때문에 1115년 여진족의 아골타는 국호를 금나라로 정하고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리자, 금나라를 크게 경계한 요나라가 고려에 원병을 청할 정도로 그 기세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고려는 오히려 니들끼리 싸우다 알아서 하나 먼저 죽어라 라는 생각으로 이를 거절하게 되었고, 요나라까지 정벌하며 국력이 한층 더 커진 금나라는
본인들이 형님할 테니 고려 너희는 아구해라 라면서 형제국을 맺자고 제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려는 아골타에게 회신하길 네 핏줄은 고려에서 시작되었는데 어디 감히 까부느냐고 이를 거절하자 이때부터 고려와 금나라 간의 사이는 굉장히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고려는 예종이 즉위한 18년간 아버지 숙종이 이룩한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여진족을 정벌하는 등의 업적들을 쌓아 올렸으나 자신의 둘째 아들인 왕해가 다음 왕위에 올라 17대 국왕 인종이 되면서부터 고려는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고려는 17대 국왕 인종의 외척으로 고려 전반기 역사상 왕권을 뛰어넘는 권신 이자겸으로 인해 바람잘 날 없는 정치적 혼란기를 수없이 겪게 됩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